오늘 우리는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아주 쉽게 저지르는 문제 하나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먼저 여러분께 꼭 말씀드려야 할, 어찌 보면 운명과도 같은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절대로 집 안에만 오래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결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해집니다. 정말로 사람은 집 안에만 계속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안 그러면 기계가 녹슬듯 사람도 금방 망가지기 쉽습니다.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집 안에만 틀어박혀서 밖으로 나가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면 여러분은 스스로 몸의 활력과 에너지가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반응 속도도 점점 느려지고 얼굴빛도 어두워지며 몸매도 서서히 망가진다는 점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집에만 있으면 매일 알람 없이 늦게까지 자고 싶은 만큼 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밖에 나갈 일이 없으면 자신을 가꾸지 않게 됩니다. 심지어 세수하는 것조차 귀찮아하게 되죠. 소파나 침대에 힘없이 누워서 하루 종일 핸드폰만 들여다보게 됩니다. 배가 고프면 대충 때우고 그렇게 하루가 의미 없이 지나가 버립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 온몸이 굳어버립니다. 몸이 굳으면 생각도 따라서 멈추게 됩니다. 겉보기에는 사람이 전체적으로 느긋해지고 편안하게 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속마음이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쓸데없는 잡념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내면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소모전이 벌어집니다. 하루 종일 쉬고 긴장을 푼 것 같지만 막상 밤이 되면 몸 전체가 아주 피곤하고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분도 이유 없이 가라앉고 예민해지며 시간이 지날수록 삶의 생명력이 점점 약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오랫동안 집 안에만 갇혀 지낸 사람들이 항상 기운이 없고 무기력해 보이는 이유입니다. 이 답답한 상황을 바꾸고 싶다면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은 반드시 집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특별한 목적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무조건 문을 열고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양의 깊은 지혜인 현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세상 만물은 모두 고유의 에너지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집 안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여러분은 스스로를 차가운 철근과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작은 상자 안에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닫힌 공간에서는 에너지가 흐르지 않고 정지해 있습니다. 주역에서는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며, 통하면 오래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꽉 막혀 정지된 에너지장 안에서는 흐름과 교환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에너지가 흐르지 못하면 마치 고인 물과 같아서 생기도 없고 영적인 맑은 기운도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런 정체된 에너지장 안에서는 좋지 않은 기운,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음기와 탁한 기운이 스며나와서 오히려 여러분 자신을 해치게 됩니다. 이는 스스로 눈에 보이지 않는 감옥을 만들어서 자신을 가두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답답하고 불행하다고 느낄수록 더욱 억지로라도 밖으로 나가서 걸어야 합니다. 집 안에만 있으면 불행한 감정만 꺼내서 계속 키우고 그 우울함을 확대하게 될 뿐입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좀 걸어보세요. 그곳이 백화점이든 시끌벅적한 시장이든 집 앞 공원이든 아니면 작은 강가든 상관없습니다. 길가에 맺힌 거미줄도 구경하고 바람에 흔들리는 풀잎도 한번 보세요. 이런 사소한 것들이 여러분의 기분을 훨씬 즐겁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대자연은 그 자체로 아주 거대하고 생명력 넘치는 에너지장입니다. 자연은 사람이 감탄할 만한 놀라운 치유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원이나 숲속으로 걸어 들어가면 온몸의 감각기관이 깨어나고 닫혀있던 마음이 활짝 열리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새소리, 풀벌레 소리, 졸졸 흐르는 물소리가 들리고
대자연의 풋풋한 냄새와 흙내음, 그리고 산과 강, 초목의 향기가 느껴질 것입니다. 그것들이 순식간에 여러분의 영혼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부정적인 감정의 늪에서 빠져나오게 도와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것을 기를 받는다고 표현합니다. 천지의 맑고 영험한 기운을 흡수하는 것이죠. 내면에 쌓인 탁한 에너지는 숨을 내쉴 때 밖으로 배출하고 신선하고 청정한 에너지를 들이마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호흡하며 걷는 과정이 바로 음과 양의 조화이며 여러분의 전체적인 상태를 다시 생생하게 살아나게 만듭니다. 이 이치를 깊이 깨닫게 되면 대자연의 힘을 이용해서 자신을 치유하고 에너지장을 높이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아주 인상 깊은 글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그 사람을 집안에 가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빈둥거리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평생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밖에서 고생하고 비바람을 맞는 것이 아닙니다. 따뜻한 집 안에서 스스로를 쓸모없게 만들며 시들어가는 것입니다. 집 안에만 머무는 것은 겉보기에는 아주 편안하고 안전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가장 부드럽고 달콤한 함정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집 안에만 있으면 시간 감각이 흐릿해집니다. 규칙적인 생활 리듬이 사라지고 밤샘이 일상이 되며 낮에는 하루 종일 멍하고 졸게 됩니다. 새로운 정보가 뇌로 들어오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부딪힐 일도 없으니 사고가 점점 굳어지고 편협해지기 쉽습니다. 이것을 현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음양의 조화가 깨지고 기의 흐름이 막힌 것이라고 합니다. 집은 본래 밖에서 지친 몸을 쉬게 하고 에너지를 비축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그 안에 틀어박혀 햇빛도 못 보고 외부와 소통도 하지 않으면 그 집은 음기가 아주 강한 무거운 공간으로 변해버립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옛말에 움직이면 양의 기운이 생기고 가만히 있으면 음의 기운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하루 종일 움직이지 않으면 몸 안의 양기가 살아나지 못하고 전체적인 에너지장이 멈추고 탁해지며 결국에는 곰팡이가 피는 것처럼 마음도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께 집 안에서 썩지 말라고 간곡히 이야기합니다. 밖으로 나가서 천지 자연과 교감하고 사회 속의 사람들과 어울리며 에너지를 교환해야 합니다. 더 신선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끊임없이 흡수해야 합니다. 자신의 에너지가 충만해지면 신체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질 뿐만 아니라 마음가짐도 점점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생활과 사업, 감정, 가정, 이 모든 것이 서서히 풀리고 좋아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많이 밖으로 나가는 것은 여러분의 정서에 주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살다 보면 기분이 우울해지고 바닥을 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걸어 잠그고 집에 틀어박혀 있으려고 합니다. 사람도 만나기 싫고 말도 하기 싫어하죠. 하지만 이것은 아주 잘못된 방법입니다. 혼자 집안에 갇혀 끙끙 앓고 있으면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돋보기로 보듯 더 증폭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엉뚱한 생각에 빠지기 쉽고 갈수록 비관적인 생각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지 않을 때일수록 절대로 집에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멀리 가지 못하더라도 일단 문밖을 나서야 합니다. 영국에 미첼이라는 작가가 있었는데 그는 오랫동안 심각한 우울증으로 고생했습니다. 집안에 숨어서 치료를 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약도 먹고 주사도 맞고 유명한 심리 상담도 받았지만 병세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집에서 1km도 떨어지지 않은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가 초록빛 가득한 숲길로 들어섰을 때 나무 특유의 맑은 향기를 맡고 발밑에 깔린 낙엽의 폭신함을 느꼈습니다. 작은 새들의 맑은 지저귀임을 듣는 바로 그 순간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그의 신경이 순식간에 느슨해졌습니다. 마음속에 가득했던 번민과 고통도 서서히 희석되어 사라졌습니다. 그 후로 그는 매일 그곳을 찾아 산책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의 우울증은 기적처럼 약 없이도 치유되었습니다. 현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자기장을 전환한 것입니다. 집은 오랫동안 주인의 부정적인 감정에 덮여 있어서 이미 에너지가 낮고 음기로 가득한 곳으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것은 소용돌이에 빠진 것과 같아서 있을수록 더 깊이 가라앉게 됩니다. 반면 대자연은 에너지가 높고 생명력 넘치는 양기로 가득 찬 곳입니다. 밖으로 나가서 산과 풀과 나무를 접하고 따스한 햇볕을 쬐는 것은 대자연의 청정한 에너지로 몸에 붙은 탁하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씻어내는 목욕과 같습니다. 그러니 힘들고 괴로울수록 혼자 집에 있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밖으로 나가서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움직이면 생겨난다고 했습니다. 움직이기 시작하면 멈춰있던 모든 것이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몇 년 전 저에게 한 제자가 찾아와 이혼을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심한 우울증을 앓았고 한 달 만에 체중이 10kg이나 빠져서 사람의 몰골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혼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뼈와 살을 깎아내는 듯한 고통스러운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경제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기력의 소모가 훨씬 더 큽니다. 현학적으로 볼 때 이것은 개인의 운세에 큰 충격을 주고 에너지장이 격렬하게 흔들리는 사건입니다. 정신과 기운이 모두 큰 손상을 입는 것이죠. 하지만 인생의 이치는 스스로 깨달아야 하고 고통의 강도 스스로 건너가야 합니다. 반년 동안 그렇게 침울해하다가 어느 날 베란다 밖에 핀 봄꽃을 보고 불현듯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는 장거리 여행을 갈 돈은 많지 않아서 지도를 펴놓고 서울 시내 공원들을 목적지로 표시했습니다. 주말마다 집을 나서서 대자연의 기운을 흡수하러 다녔습니다. 새로운 목적지를 계획할 때마다 답답하고 어두운 생활에 한 줄기 빛을 더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가 발로 밟았던 땅들이 현실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햇살 아래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어떤 순간에는 살아있다는 것이 꽤 괜찮구나라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그는 끊임없이 자신과 화해하고 지난 세월의 고통을 녹여내며 삶에 대한 열정을 조금씩 되찾았습니다. 어느 날 만났을 때 그가 아주 지혜로운 말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삶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았던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뭔가 대단한 돌파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결혼 생활에도 너무 많은 노력과 기대를 쏟아부었거든요. 하지만 바닥으로 떨어져 보니 알겠더라고요. 사실 삶은 우리가 어릴 때 배운 동화처럼 마냥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라는 거요. 대학을 나오고 결혼을 한다고 해서 저절로 삶이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거창한 의미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인생은 태어나서 그냥 묵묵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을 견디고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끈질기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인생의 의미는 단 하나, 바로 나 자신을 잘 달래서 즐겁게 만드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이 말을 할 때 그의 얼굴과 에너지장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원망과 갈등의 낮은 에너지에서 벗어나 수용과 평온이라는 더 높고 성숙한 에너지 상태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번뇌가 곧 깨달음이라는 경지입니다. 번뇌를 뚫고 지나가면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또 다른 작가 친구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오랫동안 고생하며 치열하게 일했습니다. 장기간의 야근과 불규칙한 식사로 몸에 여기저기 적신호가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랫동안 사귀던 여자친구도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은 쌍으로 오지 않고 화는 홀로 다니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이 운세가 바닥을 칠 때는 그 부정적인 에너지장이 더 나쁜 일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기게 됩니다. 반년 동안 그는 일하는 시간 외에는 집에만 숨어 지냈고 한때는 정말 나쁜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 시장을 지나다가 그 안을 한 바퀴 돌게 되었습니다. 상인들의 경쾌한 외침과 시끌벅적하게 흥정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싱싱한 채소와 과일, 펄펄 뛰는 생선들을 보면서 그 순간 그는 마음이 따뜻하고 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내가 다시 살아났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사람 사는 냄새, 인간의 온기입니다. 시장 안에 생명력 넘치고 원초적인 에너지가 그의 죽어있던 차가운 에너지장을 단번에 뚫어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의 정신 상태가 좋지 않다고 느껴지면 주동적으로 집 밖을 나서서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대자연 속으로 들어가 탁 트인 바다를 보고 떠오르는 해와 지는 노을을 보세요. 길거리를 구경하며 도시에 오고 가는 사람들의 활기를 느껴보세요. 친구를 만나 수다를 떨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어쨌든 집에만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 햇살과 바람을 느끼고 다양한 사람들과 부딪히며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야 합니다. 신발을 신고 문을 나서는 것은 단순한 동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에너지의 각성입니다. 행동하세요. 집이 당신을 가두는 감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예전부터 사람이 가난하고 운이 좋지 않을수록 집 안에 적게 머물고 밖으로 많이 돌아다녀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회는 집으로 찾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밖으로 나가서 계속 세상과 부딪혀야 좋은 기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 도브라는 디자이너가 있었습니다. 그는 유명해지기 전에 작은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매출을 올리기 위해 시간이 날 때마다 집에 틀어박혀 새로운 디자인을 연구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작품을 만들었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고 사업은 점점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쪽 지방으로 여행을 가던 중 화려한 색감과 단순한 스타일의 옷을 보고 깊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그 영감을 바탕으로 비슷한 스타일의 옷을 출시하자 금방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그 후로 그는 생각을 바꾸어 더 많은 시간을 밖으로 다니며 각지의 풍토와 인정을 살피고 다양한 디자인을 접하는 데 썼습니다. 훗날 그는 자신의 회사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동료들로부터 신이 내린 영감을 가진 디자이너라는 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분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인생의 바닥에 있을 때 제발 집 안에서 썩지 말라고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 때 자포자기하기 쉽습니다. 한쪽에서는 운명이 불공평하다고 불평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서 포기해버립니다. 장담하건대 그런 사람은 계속해서 추락할 수밖에 없고 결국 완전히 실패하게 됩니다. 한 대학생이 인턴 일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력서를 아무리 보내도 소식이 없었죠. 하지만 그는 방에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묘안을 하나 짜내어 자신의 이력서를 티셔츠에 인쇄한 뒤 그 옷을 입고 사람들이 많은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10여 곳의 회사로부터 면접 제의를 받았고 결국 원하던 인턴 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가 기숙사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다면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을 겁니다. 현학적으로 볼 때 이것은 움직임 속에서 재물을 구하는 것입니다. 운이 좋지 않을 때는 에너지장이 굳어있고 막혀 있습니다. 이때는 무조건 움직여서 외부와 에너지를 교환해야 막힌 기운을 뚫을 수 있습니다. 유명한 기업가인 풍륜 씨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사람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떡도 얻어먹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인생은 거대한 랜덤 박스와 같아서 다음 순간 어떤 놀라움을 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상자를 여는 중요한 열쇠가 바로 많이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귀인은 우리 집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기회는 키보드를 두드린다고 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운명의 전환점은 문 밖 세상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습니다. 익숙한 환경을 벗어나 밖으로 나가야 더 많은 기운과 행운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집은 충전기이지 감옥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은 생활의 30%는 집에서 복을 누리고 나머지 70%는 밖에서 세상과 부딪히는 데 씁니다. 나가지 않으면 집이 전 세계가 되지만 나가면 세상이 곧 당신의 집이 됩니다. 그러니 내일부터 휴대폰 잠금 화면을 이 문장으로 바꿔보세요. 밖으로 나가라. 세상이 당신을 위해 길을 비켜줄 것이다. 이 이치를 깊이 이해하면 스스로 좋은 인연을 만들고 운명을 바꾸는 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 번째로 많이 나가는 것이 당신의 마음가짐을 근본적으로 높여준다는 점을 살펴봐야 합니다. 얼마 전 저는 아주 일리가 있는 글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운이 오게 하려면 걸어야 한다. 운주당 운주, 즉 밖으로 나가야 운이 트인다는 말입니다. 곤란, 군한, 이라는 단어를 보세요. 나무가 네모난 틀, 집, 안에 갇혀 있으니 곤란한 것입니다. 출로, 출구, 라는 단어를 보세요. 나가야 비로소 길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우리 한자의 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유명한 만담가인 곽덕강, 구오디갱, 씨를 보세요. 그가 라이브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지방에서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늘로 오를 길도 없고 땅으로 들어갈 문도 없는, 집이 있어도 돌아갈 수 없고 나라가 있어도 도망칠 곳이 없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몹시 괴로웠고 미래에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루는 어느 어르신과 식사를 하는데 그의 사정을 들은 어르신이 계속해서 충고했습니다. 자네는 떠나야, 이곳을 떠나야만 하네. 무조건 떠나게. 그때 곽덕강 씨는 마음속으로 무척 겁이 났습니다. 바깥 세상이 어떤지 모르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에서 누구를 찾아가고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으니까요. 그래도 고향에는 아는 사람이 몇 명이라도 있는데 나가면 완전히 낯선 땅에 홀로 떨어지는 것 아닌가. 하지만 어르신은 계속 권했습니다. 여기 있는 지인들은 아무 소용없네. 자네는 무조건 나가야. 그는 집으로 돌아와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결국 고향을 떠나 서울, 큰 도시로 가서 발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 속담에 나무는 옮기면 죽지만 사람은 옮겨야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노력과 기회를 잡는 능력으로 스스로 하늘을 열었습니다. 현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기운을 바꾸고 개왕기장, 하늘과 땅을 뒤집는 것, 류정건곤입니다. 한 사람이 한 곳에서 오랫동안 일이 풀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과 그 환경의 지기가 맞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에너지장이 억눌려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반드시 자리를 옮겨야 합니다. 새로운 곳으로 가면 새로운 기운을 만날 가능성이 있고 그 기운이 당신과 더 잘 맞아 운세를 뒤집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바닥을 치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뜻을 펴지 못해 우울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마음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많이 시도한다면 오늘 겪는 고난은 머지않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누군가 사람은 왜 절대 집에만 있으면 안 되는가? 라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좋아요를 많이 받은 답변이 있었는데 만약 계속 나가지 않고 사교 활동도 안 하고 다른 사물을 경험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영성을 잃게 되고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며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조차 느끼지 못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침대에 누워 핸드폰만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집 안에서 햇빛도 보지 않은 채 80살이 되어서도 할 수 있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살면 살아가는 의미를 잃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더 나아지려는 마음의 기운조차 잃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사람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무엇을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이치를 깨닫는다면 어떻게 스스로 좋은 기운을 만들고 마음의 그릇을 키워야 할지 알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것이 가장 묘하고 근본적인 점인데 많이 나가는 것이 정말로 당신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교수님이 너무 신비하게만 말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걷는 것이 어떻게 사람을 바꿀까요? 하지만 여기에는 깊은 이치가 있습니다. 서양의 신경학자들도 발견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야외 산책을 하면 뇌 속의 해마체 신경세포 성장 속도가 빨라진다고 합니다. 이것이 뇌 기능을 더 좋게 만듭니다. 그러니 봄 기운이 완연한 이때, 여가 시간을 이용해 밖으로 나가 대자연의 선물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정리해보면 아주 구체적인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의사들도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는 것보다 우리 성인이 에너지를 회복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바로 대자연 속으로 들어가 하루를 편안하게 보내는 것이라고요. 우리 조상들은 일찍이 이 이치를 알고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천보, 하늘의 보약, 는 햇볕을 쬐며 천지의 양기를 흡수하고 달을 보며 태음의 전기를 흡수하는 것입니다. 대자연을 껴안고 자연 바람을 맞으며 큰 나무를 안아보고 나뭇잎과 꽃, 풀을 만져보는 것입니다. 온몸과 마음으로 그것을 느끼며 현재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지보, 땅의 보약, 는 맨발로 부드러운 흙길을 걸으며 대지가 돌려주는 에너지, 즉 우리가 말하는 지기를 느끼는 것입니다. 등산을 하고 푸른 숲을 거닐고 수영하고 운동하는 것입니다. 인보, 사람의 보약, 는 자신이 좋아하는 옷을 입고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며 자신과 주파수가 맞는 사람, 뜻이 맞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친한 사람들과 함께 편안하게 머무는 것입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이렇게 하면 순식간에 에너지가 완전히 부활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지인 삼재가 하나가 되는 양생의 도법입니다. 둘째는 나무 안아주기입니다. 작년에 제가 공원 20분 이론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분이 우울할 때 공원에서 20분만 산책해도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이죠. 올해는 여기에 하나를 더해 마음이 불안하고 복잡할 때 큰 나무를 찾아가 한번 꼭 안아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나무는 오랫동안 땅 깊숙이 뿌리를 받고 땅의 기운을 흡수하며 가지는 높이 하늘로 뻗어 하늘의 기운을 흡수합니다. 그 자체로 아주 강력하고 청정한 친화적인 에너지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는 우리 몸에 탁한 에너지를 정화하고 깊은 편안함과 자유를 느끼게 도와줍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오래된 자연 치유법을 통해 생명 에너지를 되찾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지금 무엇을 하고 있든 할 일이 없으면 무조건 밖으로 나가 걸으세요. 목적지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길가에 앉아 신선한 공기를 마시거나 매일 뜨지만 매일 다른 일출을 공원에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긴장된 몸과 마음이 펴지고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서 운명이 새롭게 자라날 것입니다. 내일부터 당장 시도해 보세요. 이 이치를 깨닫는다면 대자연의 가장 근본적이고 강력한 치유력을 활용하여 흉한 것을 피하고 길한 것을 따르며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 아주 좋은 글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오랫동안 실내에만 거주하면 연기가 사라지기 쉽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학적으로 볼 때 연기란 천지 우주와 연결되는 가장 미세하고 맑은 에너지의 끈입니다. 영성을 잃고 에너지를 잃는 이유는 바로 몸이 대자연과 교류할 기회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해와 달과 공명할 기회를 놓치면 몸 안에 쌓인 탁한 기운을 배출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사람은 점점 멍해지고 게을러지며 정서적으로 억압됩니다.
우리의 위대한 고전 의학서인 황제내경에도 사람은 땅의 기운과 융합하고 사계절의 법칙에 순응해야 천지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은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발로 흙을 자주 밟고 땅의 기운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날씨 좋은 봄날이나 여유로운 시간에 문을 열고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가 많이 걸으십시오. 몸 안의 부정적인 에너지와 감정을 밖으로 훌훌 털어버려야 신선하고 맑은 에너지가 몸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많이 나가는 것은 여러분의 건강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줍니다. 한국의 한 유명한 작가가 자신의 책에 기록한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는 20살 꽃다운 나이에 두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고칠 수 없다는 절망적인 판정을 내렸죠. 그의 어머니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온갖 민간요법을 찾아다니며 약을 먹이고 식히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작가의 성격은 아주 난폭해져서 갑자기 유리창을 깨거나 손에 잡히는 물건을 벽으로 던지며 울분을 토하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격렬한 감정을 어떻게 받아줘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그가 좀 진정되었을 때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애썼습니다. 공원에 꽃이 피었단다. 우리 좀 걸으러 갈까? 하지만 매번 거절당했습니다. 어머니는 고집스럽게 아이가 어두운 방 안에만 있지 않기를 바랐고 어떻게든 문 밖으로 밀어내고 싶어 했습니다. 꽃이 피고 잎이 지는 자연의 선미를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작가는 자신의 깊은 절망에 빠져 어머니의 그 깊은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훗날 혼자 휠체어를 타고 공원을 거닐 때에야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단순히 산책을 원한 것이 아니라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어 폐쇄적이고 좁은 마음의 감옥에서 그를 구해내고 싶어 하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몸 안의 에너지, 즉 기는 끊임없이 흘러야 하는데 대자연이 바로 최고의 에너지장이라고 합니다. 실내에 오래 있으면 에너지가 몸 안에 가라앉아 흐르지 않게 되고 정신도 위축됩니다. 하지만 햇빛, 공기, 물 같은 생명의 근원을 접하면 몸에 끊임없이 영향을 공급받게 됩니다. 한의학적으로 겨울은 조용히 기르고 저장하는 계절이지만 봄은 움직여서 기운을 올려야 하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봄이 최고의 치유 시간이라고들 합니다. 노자의 말씀 중에 흐르는 물은 썩지 않고 문지돌이는 좀 먹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도 기혈이 흘러야 병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상태가 안 좋고 기분이 나쁠 때는 무조건 많이 나가세요. 햇볕을 쬐며 양기를 보충하고 달빛을 받으며 음기를 기르세요. 걷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입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사람들의 생활 습관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집에만 있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 우리 현대인의 공통된 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건강에 대한 불안감도 커졌습니다. 한국에서 활동하던 조나단이라는 심리치료사는 자신의 상담실이 너무 어둡고 생기가 없어서 환자들이 마음을 열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치료 장소를 숲이나 공원 같은 탁 트인 야외로 옮겼습니다. 이것을 보행요법이라고 불렀는데 분노 조절 장애나 우울증, 불안증, 스트레스 관리에 놀라운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 핵심 요소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심리적으로는 밖에서 걷는 것이 사람을 철저히 편안하게 해줍니다. 생리적으로는 걷는 것이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정신적으로는 대자연의 보호와 자양분을 느끼며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현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걷는 것은 에너지의 전환입니다. 억눌린 부정적인 감정의 에너지를 배출하게 해줍니다. 몸이 움직이면 양기가 살아나고 몸속에 맺힌 탁한 기운과 음기가 걷는 동안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인생은 변화무쌍합니다. 구름 위에서 춤출 수도 있어야 하고 땅에 붙어 걸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한국의 한 시인은
한 사람이 걸어 다닌 범위가 곧 그의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걷는 것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고의 관점을 제공합니다. 발걸음을 늦추면 계절의 변화와 해와 달의 교체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가장 진실한 삶으로 돌아가 인생의 깊은 이치를 깨닫게 됩니다. 내딛는 걸음마다 체내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흩어지고 헝클어진 생각과 기분이 정리됩니다. 걷기를 통해 얻는 것은 단순히 건강한 신체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삶에 대한 동경과 희망입니다. 결국 여러분은 발로 세상을 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걷기를 통해 자신의 인생을 치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속을 걷거나 공원을 산책하며 천지의 정기를 흡수하면 다시 실내로 돌아와도 몸과 마음이 긍정적으로 변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치를 깊이 이해하면 대자연의 가장 근본적이고 강력한 치유력을 활용하여 흉한 것을 피하고 길한 것을 따르며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습니다.